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신 것처럼요. 이재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다음 날 광주에서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도 병립형 선거제를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종합 분석 들어갑니다. 먼저 센슈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결국 병립형으로 갈 것이다. 즉 그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을 붙이든 뭐가 어떻든 간에 병립형으로 갈 것이다. 이걸 일관되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선 틀렸죠. 결과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틀리게 된 것만큼 아니 그러면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입장을 돌변한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 요거죠. 두 번째는 이거고요. 예. 이렇게 진단했던 것이 틀렸습니다. 모두가 아마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센슈TV에서는 일관되게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입장을 병립형으로 가져가는 건 왜 가져갈까 할 때 과거 수십 년 전통의 DJ부터 이어져 왔던 그 민주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DJ, 노무현, 그죠? 그 다음에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역사, 이거를 완전히 페인트 빨갛게 칠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황골 탈퇴시키기 위해서 병립형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얘기는 그럼 과거부터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은 뭐냐? 한마디로요. 국회에서는 민주당, 국회 밖에서는 좌파 진지, 즉 국회 아니냐 바뀌냐를 합쳐서 원내외를 통틀은 좌파 연합 세력으로서의 민주당, 이거를 버리고 이재명 중심의 정당, 단일 정당, 단일 전선, 이거를 하겠다라고 센슈에서는 얘기를 했었죠. 병립형으로 가는 그 이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반대로 자, 병립형을 폐기하고 연동제, 준연동제를 입장을 바꾼 이재명의 입장 뭐라고 보십니까? 자, 들어갑니다. 먼저 선거 전략 차원에서 문재인과 그날 단독을 한 30분간 만났다고 하는데요. 단독 회담 30분입니다. 30분이면 대단히 많은 긴 시간이죠.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합니다. 다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사전에 이재명이 내려올 때는 당연히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문제를 갖고 조율하느냐, 대화를 할 거냐라는 것에서 미리 사전에 이제 조율이 됐겠죠. 주제에 대해서. 선거 전략 차원에서 현행 입장을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폐기 연동형으로 바꾼 겁니다. 자, 하나, 두 가지인데요. 하나, 민주당이 이재명 입장에서 자, 비례 의석을 양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군소 좌파 정당들에게. 그런데 한 석이라도 더 내가 공천 주고 내가 비례대표제를 가져와야지, 비례의원을 가져와야지 다음 22대 총선에서 제1당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 두 번째, 무엇보다 친이대를 전격적으로 22대 총선 국회에서 배치함으로 인해 호위무사,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등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대선까지 과정에서 철저한 호위무사들을 전진 배치하는 것.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석이라도 군소 좌파 정당들에게 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뀐 겁니다. 선거 전략 차원에서. 뭐냐 하면 이 비례 의석을 양보하더라도 늘 센슈에서 얘기했듯이 좌파 대연합 결성으로, 좌파 대연합 구축으로 전략적인 목표를 바꾼 겁니다. 이거는요, 국회가 있고 국회 밖 좌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국회 밖 좌파의 모두의 연합으로 대연합으로 전선으로 가자. 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다시 한번 총선 전략으로 살리고 끄집어내고 키우겠다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그 연합을 하고자 하면 그 연합의 고리로 뭐냐? 뭔가 연합을 하려면 연합을 걸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리로 일관되게 국회 밖에 범좌파 진영에서 요구한 준연동제 제도를 취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이 국회 밖에서의 좌파라고 하는 건요. 자, 사회단체 또 의석수가 있는 좌파 정당, 의석수가 없는 정당 뿐만 아니라 이 정치단체 모든 또 좌파 원로 할 것 없이 수십 년간 1980년대 이래로 이 한국 사회를 좌파와 편향으로 몰고 갔던 모든 세력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이재명에게 연동형을 받으라고 요구했던 거죠. 그 활용 정점이 마지막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바로 엊그제 마지막에 쐐기를 박은 겁니다. 끝까지 안 들어주다 전략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을 바꾼데 이 고리로 준연동제라는 고리를 걸어야 국회 밖 국회 안 할 것 없이 범좌파 연합의 전선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실제 이재명이 그냥 그걸 덥석 받았느냐? 그게 아니고 워낙 잔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잔머리를 굴렸던 거죠. 실제 의석수를 따져본 겁니다. 자, 하나, 둘, 과연 몇 개를 할 수 있지? 일일이 따져보는 거죠. 그게 지난 엊그제 문재인과의 이 비공개 회담 또 만남 전에 이미 내부 측근들과 통해서 비밀리에 표 계산대를 전부 했던 겁니다. 의석수들을 일일 그렇지 않고서 갈 수 있는 그 이재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문재인과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해봤더니 비례의원을 실제 어느 정도 표 계산을 하면서 준연동 형제를 그냥 이대로 유지하게 되면 민주당이 최소 한 4-5석 정도, 많게는 6-7석 정도는 비례를 포기하고 좌파 쪽에 양보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례의원들을 작게는 한 4석, 많게는 뭐 한 6-7석을 양보하더라도 보세요. 이런 것들을 양보하고 난 다음에는 선거는 비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구에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지역구에서 이걸 고리로 좌파 지역구 후보 가운데서도 좌파 연합 후보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단일 후보를 내겠다는 전략이 이어지는 거죠. 비례에서만이 아니라 지역구 선거에서도 단일 후보 전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만 1%, 2% 대선 때도 좌파 후보들은 좌파 대통령 후보는 한 3%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거든요. 미니멈 3%, 많으면 7% 이렇게까지 가져갑니다. 이러한 군소 후보 난립으로 인해서 어차피 군소 후보 난립은 대부분 이제 좌파들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수도권 121석 중에 상당수 절반이 이런 표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역구에서 좌파 단일 후보를 내는 것. 민주당 후보가 나가고 그다음에 좌파들이 양보하고. 왜? 비례에서는 양보했으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지역구에서 실제 단일 후보를 통해서 이번 총선이 인물 대결로 가면 크게 믿지는 장사는 아니겠네 라는 선거 전략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문재인과 전격적으로 이번에 연동형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